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3부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수험생들, 합격생들 박수! 네, 지금까지는 입시 전형 안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웰컴 파티라는 이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줄 거고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많이 궁금했을 텐데요.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OT, 뭐 입학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사항을 안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수험생하고 합격생들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특수교육과를 희망하는 우리 서유진 학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데 이 학생 잘 준비해서 우리 학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사를 진행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특수교육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를 시작할 건데 웰컴 파티는 우리 학교 기관 동아리 나라가 대학생들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가 대학생들이 직접 자기소개를 듣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대학교 신입생 23학번 여러분. 오늘 2023년 신입생 웰컴 파티 진행을 맡은 나라가대 단장 배혜리, 부단장 김지민입니다. 여러분의 가톨릭 대학교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웰컴 파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웰컴 파티 사전 질문을 보니 여러분이 입학하실 가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 생활부터 기숙사, 동아리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오늘 웰컴 파티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실 가톨릭 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웰컴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나라가대는 어떤 동아리인지, 추가로 사전에 남겨주신 Q&A를 진행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나아가 가톨릭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웰컴 파티 첫 번째 순서는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가톨릭 대학교 캠퍼스 지도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화역 부근에 신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성신교정, 고속터미널 부근에 의예 간호대학이 위치한 성희교정, 그리고 지금 이 웰컴 파티가 진행되는 곳이자 가장 많은 학과가 속해 있는 부천의 소사, 역곡역 사이에 성심교정까지 총 3개의 교정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분캠, 본캠 없이 이 3개의 교정이 모두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 대학교 이 3개의 교정 모두가 하나의 가톨릭 대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성심 교정이 부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가톨릭 대학교는 어느 지역 소재의 대학교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서울대교부 소속 대학교로 서울 소재 대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톨릭 대학교 원서 지원을 하실 때 서울 소재 대학에서 가톨릭 대학교를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지역명이 붙은 가톨릭 대학교는 그럼 가톨릭 대학교의 분캠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지역명이 붙은 가톨릭 대학교는 저희 학교와 소속된 재단, 교부가 아예 다른 대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외에도 가톨릭 대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이름부터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색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조금은 억압되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입학하신 2, 3학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천주교 신자만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입학은 신자가 아니어도 입학 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요? 채플 수업이 의무로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채플 수업은 기독교계 대학에서 행해지는 예배 수업이기 때문에 천주교인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선 채플 수업이 행해지지 않고 있고요. 기본 교양 중에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라는 수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천주교 예배나 천주교에 대한 수업이 아닌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문화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는 교양 과목입니다. 이렇듯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오해와는 다르게 학생들 모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가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톨릭 대학교는 입학보다 졸업시 더 성장할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제가 재단, 국고 지원, 대학 인프라 이 세 개의 분야로 나뉘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단입니다.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소속으로 종교 재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하며 이 가톨릭 학원이 국내 최대의 8개의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운영할 만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여 재단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인 우수대학입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A 등급을 받으면서 자율 개선 대학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렇게 자율 개선 대학으로 분류될 시에는 재학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며 국가 장학금을 받거나 여러 대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데에 제한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산업협력협도대학 링크 3.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가톨릭 대학교는 매년 30억에서 50억이라는 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학교나 교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가톨릭 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해외 인턴, 창업을 할 시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인프라입니다. 저희 가톨릭 대학교 영어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영어 이름을 지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톨릭 대학교는 영어로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줄여서 CUK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뜻을 직독직해하면 한국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즉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처럼 전 세계에 다양한 가톨릭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의 다양한 가톨릭계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해외 교류 협정을 통해서 가톨릭 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은 다른 학교의 학생보다 교환 학생, 해외 인턴십, 어학 연수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사전 질문에서 이렇게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가톨릭 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학교 재학생보다 더 유리하게 해외로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대학 생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저희 학교 재단은 8개의 부속 병원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8개의 부속 병원에서는 가톨릭 대학교 재학생에게 진로비 100% 무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예방접종 등도 일부 감면 혜택을 통해서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성의 교정만 혜택되는 게 아니라 성심, 성시, 성의가 하나의 가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교정에 속한 학생이라도 이 혜택을 8개의 병원에서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최대 규모의 기숙사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분들이 기숙사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톨릭 대학교는 기존의 스테파노 기숙사와 작년에 새로 신설된 안드레아관을 통해서 2개의 큰 규모의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숙사를 통해서 약 1,6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 신입생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입사가 가능하고 수도권에 계시는 신입생 여러분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숙사 선별은 입학 성적과 통합 거리로 선별하며 이후에는 이전 학기 성적과 통합 거리를 합산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톨릭 대학교의 다양한 학과 학사 제도에 대해서 부단장 지민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톨릭 대학교 학과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문사회 계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문국제 계열, 인문사회과학 계열, 경영법정경 계열, 예체능 계열, 글로벌 경영회계 학부 등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학교는 단과대별로 학과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과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빨간색 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직 이수는 4학년이 되셨을 때 임용고시에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에서 합격하게 되실 경우 졸업하신 다음에 교사로서 근무가 가능하시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5개의 단과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 글씨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RCT 공학 계열 하단에 인공지능 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학과는 2022년도에 신설된 학과로서 여러분들께 보다 최신의 그런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 가톨릭대학교는 2학년이 되면 전공 심화 혹은 복수전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이 복수전공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때 가진 전공 말고도 다른 전공 하나를 더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 4년간 두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요. 여기서 추가 등록금은 발생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문자연 교차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식품영양학과 자연 계열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는 행정학과라는 인문 계열의 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듯이 의예, 간호, 특교, 약학은 제2전공을 선택하실 때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졸업장에 두 전공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다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 홍길동 학생의 학위기입니다. 전공이 화학과 심리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전공이 화학인지 아니면 심리학인지 알 수가 없지요. 이 홍길동 학생은 화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구나라고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홍길동 학생이 1전공이 화학이어도 내가 심리와 관련된 그런 취업을 하고 싶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진 않고요. 심리학 관련된 직장을 가고 싶다 해도 언제든지 자기가 전공한 학과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학년 때 내가 이 입학을 할 때 선택한 학과가 혹은 다른 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싶다, 아예 전공을 바꿔버리고 싶다 할 때는 이 전과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고요. 매학기 신청 승인율이 약 90% 이상, 정말 높은 합격률을 그리고 높은 전과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자는 1, 2전공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나라가대 동아리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나라가대 단장님인 혜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속한 나라가대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동아리가 무엇인가요? 학회 소모임 다 비슷한 모임 같은데 대학교에선 이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학생단체 유형에 대해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동아리는 기관 동아리, 중앙 동아리, 그 외에 단과 동아리 등 여러 동아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관 동아리란 저희 나라가대가 입학처와 연계된 동아리인 것처럼 학교의 특정 기관에서 동아리와 함께 운영되는 동아리들을 뜻합니다. 또한 이제 학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학회는 보통 학과 내에서 학과 인원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부나 특정 전공
활동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소모임은 동아리와 비슷하지만 관심사와 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임이라던가 프로젝트 이런 것 없이 같은 관심사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가톨릭대학교의 중앙 동아리인데요. 가톨릭대학교의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 공예분과, 문화레저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 봉사분과, 종교분과 총 6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각각의 특성을 가진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여러 활동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동아리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동아리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대는 중고등학생 여러분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 동아리입니다. 저희 나라가대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등학교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멘토링처럼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면접 팁이나 전형 선택, 계열별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께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등학생 대상 전공 소개입니다. 저희는 전공 소개 멘토링을 통해서 중고등학생을 만나 전공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선배로서 상담을 진행하며 중고등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체험, 전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동 기획하고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 도움이나 멘토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학박람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 작년 진학박람회에서 저희 나라가대를 만나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나라가대는 진학박람회에 참여하여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입시 상담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가대 미디어 매체인데요. 저희가 앞서 하는 다양한 활동 이런 것을 저희 나라가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합격 소감이나 오늘 행사 후기 발표자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합격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공과 관련된 정보들, 교수님 인터뷰 혹은 신입생 여러분이나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앞서 보시는 나라가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적혀있는 나라가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한번 치시고 팔로우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가톨릭 대학교 학생 합격 수기를 작성하고 있고요. 나라가대 단원들이 오늘 프로그램과 같은 멘토링 행사에 참여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그리고 수만이 입시상담 멘토링을 통해서 나라가대 단원들이 중고등 학생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을 1대1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면서 정보 제공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나라가대가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지내는지 공강 브이로그, 수강 신청 브이로그를 남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꿈꾸면서 대학생활은 어떤 곳일까, 대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궁금하실 때는 나라가대 유튜브 브이로그를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라가대와 함께하는 새내기 멘토링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고등학생을 위한 멘토링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링을 준비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2시경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2월 6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신청에 관해서는 나라가대 SNS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내기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간표 짜는 꿀팁, 수강 신청 꿀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하는 법, 그리고 나라가대 선배분들, 그리고 동기분들과 함께 친해지는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알찬 멘토링을 기획 중에 있으니 새내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소개랑 동아리 소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시간 질문은 조금 이따 답변을 하고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때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아, 내가 궁금했던 점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시는구나. 네, 대학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할 부분은 기숙사 부분이네요. 네, 기숙사와 자취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채팅창에도 기숙사에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자취 각각 장단점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숙사의 경우에는 이제 통학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시간이 지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이 겹치게 되면 그냥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져가지고 막상 전공 수업 들을 때도 힘들 때가 많았었는데요. 기숙사에 살게 되면 이 통학 시간을 절약하고 이 통학하는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못한 과제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리님께서는 자취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의 장점 혹시 또 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자취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은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이 나만의 공간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난 1년간 자취를 하면서 제 자취 로망도 펼쳐보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만 자취의 경우 학교와 거리가 생기게 되면 추가적인 통학 시간이나 비용이 생긴다는 부담과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이 기숙사보다 조금 크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숙사 자취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숙사 생활 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생활할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숙사나 소등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탠드나 그리고 스탠드를 준비를 해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멀티탭 같은 것도 준비를 해두어서 스탠드와 충전기 이런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들을 활용하기 쉽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기숙사가 이제 온도가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이불이나 그런 담요 같은 것들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는데도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그런 즉석식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적정량 구비를 해두면 보다 슬기로운 기숙사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선배로서 기숙사 생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줄까요? 네, 기숙사 생활을 1년 동안 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숙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은 그 방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가장 먼저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물론 나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로에 대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가면서 서로 조금 더 친해지고 어떻게 보면 운명의 상대를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이 학생은 가톨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네, 발표하는 게 거의 교수님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아닙니다. 네, 재학생입니다. 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기숙사 관련 다음 질문입니다. 네, 성신교정 기준인데요. 안드레아간 기숙사, 스테파노 기숙사 각각의 특징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숙사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안드레아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기숙사 소개를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신실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기들과 최신 시설들이 보유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2인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룸메 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테파노 같은 경우에는 2인실부터 4인실까지 정말 다양한 2인실이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룸메들을 만남으로써 대학 생활에서 보다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숙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다음은 동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로망 중에 하나가 동아리인데 동아리에 대한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아리가 필수인가요? 네, 여러 개의 활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단장이 한번 답변해 줄까요? 네,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포함한 모든 학회, 소모임 등의 활동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동아리를 여러 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동아리 그리고 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 모임이 있는 모임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업무가 많은 동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미리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 혹은 모임의 특성을 알아본 후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는 3개, 4개씩 여러 개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아리를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동아리 질문. 네, 동아리는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아리 그리고 단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신입생이 입학하는 3월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혹은 9월경에 대부분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아리 모집에 관해서는 에브리타임에 모집 기간이 되면 홍보 글을 올리기도 하고 관심 있는 동아리 SNS를 확인하시면 모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다면 에브리타임이나 동아리 SNS를 팔로우해두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방금 채팅창에서 그 땡땡땡땡 이재명님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댓글을 많이 다루셨는데 무분별한 라이브 방송을 해서 네,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탄소 중립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셔서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생활에 대한 팁입니다. 네, 학교 생활 팁 중에 하나 시간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표를 잘 짜는 팁이 있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표를 잘 짜려면 학기마다 권장, 기본 교양이라던가 미리 들어야 하는 중액 수업들을 미루지 않고 제 학기에 제때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제때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듣기 위해서 다음 학기 시간표를 또 조정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 수업들은 미리 제 학기에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표를 짤 때는 무조건 동기분들과 시간표를 공유해서 같은 수업을 넣는다거나 다른 수업이어도 중간에 공강 시간을 함께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점심을 먹을 친구를 찾거나 혼밥하지 않고 동기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공강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표를 공유하고 비슷하게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시간표 짜는 거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새내기가 대학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내기 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대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시로는 한 학번이라도 굉장히 많은 나이대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학번이라고 누구누구야 하고 반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이를 물어보고 사는 곳을 물어보며 차근차근 다가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학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정보를 얻고 공지를 찾아내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너무 타인이나 커뮤니티를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모르는 부분만 물어보는 등 하면서 대학 생활을 스스로 개척하고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신입생을 위한 학교 생활 꿀팁을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이든지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아무도 나에게 너 이거 해봐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떤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지 내 관심사를
마음껏 펼칠 부분은 어느 곳에 가면 펼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보고 활발하게 참여하되 자기가 스스로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학 생활에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방향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여서 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이 들어오네요. 또 있습니다. 학과 동기, 선배랑 친해지는 법이 궁금해요. 이 코로나 생활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친구들 만나는 게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 들어와서 새로운 친구들, 뭐 동기 선배들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을 낯을 가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이 요즘 이게 유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편의점에서 마이쮸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이제 마이쮸 하나씩 나눠주면서 나랑 친구해줄래 한번 물어보면서 이제 대인 관계를 조금 형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되게 사소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냥 아예 안 다가가고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은 그 사람도 아마 내가 다가와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 싶으면 어디 그런 동아리나 그런 학회 같은 데 소속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그런 협동하면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쌓아가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만들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톨릭 대학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양한 동기들과 함께 지내면서 실제로 토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동기도 만나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동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나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과 동기구나,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며 함께 할 때 조금 가대생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라가대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중고등학생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때 멘토링을 하면서 정말 나 가톨릭 대학교 오길 잘했다 자부심을 느끼고는 합니다. 네, 또 다음 느낄 때는 또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갈 때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 고속터미널을 꼭 지나가는데 그 고속터미널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익숙한 로고가 있어요. 이 가톨릭 대학교 로고가 이 성모병원에 정말 크게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이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서울 성모병원 버스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나 그런 시내에 돌아다닐 때도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성모병원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부천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터미널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그 가톨릭 대학교가 이렇게 또 왕성하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구나, 내가 그런 대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시간표를 직접 짜고 또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강 시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지 질문을 했네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강 시간이 생기면 보통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듣는 수업은 어떤지 대학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인커라나 기숙사 식당 등 학교에서 공부나 과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과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인커가 뭔가요? 인커라는 인문 커뮤니티 라운지의 줄임말로 이제 저희 가톨릭 대학교 어느 건물이라 가려면 통해야 되는 김수환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면접 대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커뮤니티 라운지라고 요즘 스카 같은 곳이 대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혹은 빈백에 누워서 쉴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네, 성신교정뿐만 아니라 성교교정에서도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강 시간에 잘 활용을 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문 커뮤니티 라운지나 저희 마리아관 4층에 있는 학교 카페인 하랑에서는 공부를 하기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조금 지나다니는 소음이 있긴 하지만
대화나 큰 소음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매우 좋고요. 만약 동기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면은 과방이나 기숙사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공간이 조금 길게 남아 있다면 학교 주위에 예쁜 카페 혹은 그냥 카페들도 많이 있으니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공강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특히 수시 합격생들은 합격하고 나서 거의 한 2달 정도 입학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운전면허 따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도 면허 따면서 시간을 보내서 면허 따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학을 가게 되면은 각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는 중고등학교와 다른 느낌의 전공 공부를 심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서적이나 정보 혹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배울지를 간단하게 훑고 가면서 내가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해나갈지를 간단하게 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대학 입학 전까지 내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면 좋을지 상상하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 지금까지 답변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Q&A 들어온 걸 답변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는 답변 못 드리고 저희가 이제 본 것 중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좀 선정을 할 텐데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맛집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혹시 맛집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맛집 소개 한번 해드릴 텐데요. 우선 점심 공강에 빨리 다녀와야 한다면 학교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나의 유부라는 유부초밥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동기들과 많이 가기도 했고 유부초밥이 정말 맛있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짧게도 갔다 올 수 있고 시간이 많다면 유부초밥과 함께 우동이나 떡볶이를 먹으면서 많이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을 먹고 동기들하고 헤어지고 싶다 하면은 역곡역 부근에 위치하여 있는 송가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도 동아리 회의가 끝난 후에 정말 많이 간 갈비찜 맛집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멘트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 부단장 학생도 맛집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네, 제가 맛집을 추천을 드리자면 남자들의 소울푸드 바로 국밥이라고 하죠. 이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라는 명대사가 있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앞에 국밥 맛집이 있는데요. 이름이 박지의 모던 순대국밥?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겨울 지금 같은 이 추운 겨울날 국밥 한 그릇이면 아주 속이 든든해지곤 하는데요. 여기는 특히 소머리 국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맛있긴 했는데 여기가 또 다른 메뉴들이 또 많아서요. 여러분들께서 뭐 친구들끼리 아침에 뭐 해장하고 그 전날에 과음했을 때 해장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스팟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맛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나라가대 블로그에 이 맛집 리뷰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조회수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게 이 박지의 모던 순대 구머리 국밥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희 블로그 들어가셔서 이 맛집 소개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합격생 즉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서 맛집 추천을 했는데 국밥을 추천해 줬습니다.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아니고요. 네, 신입생이 아니고 저희 학교 다니는 재학생입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재학생인데 국밥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채팅창에 국밥이 땡긴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주는데요. 예, 웰컴 파티가 갑자기 이제 국밥 파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학번은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건 제가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인데 정시도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정시 합격생까지 등록이 끝나면 학번이 나올 거고 본 등록이 2월 7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록이 끝난 다음에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OT나 뭐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공지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팀플이 힘든가요?라는 질문인데 혹시 팀플 해보셨나요? 네, 저는 팀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학과 특성상 교육과기 때문에 팀플이 많은 학과이기도 하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는 이제 교양을 들으면서 팀플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팀플도 경험해보고 정말 이상적으로 착착하는 팀플도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팀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역할을 정확히 하고 이 내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내면은 굳이 팀플 조원들과 엄청나게 친해지고 교류를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팀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여러분들이 팀플을 하게 된다면 그런 빌런 팀원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히 열심히 해내시길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단장도 팀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앞에 단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팀플도 어떻게 보면 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 다른 색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합지졸의 그런 구성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팀플 같은 그런 활동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또 남은 사람들도 그 동기를 받음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애 플레이리스트나 아니면 뭐 그런 대학 로망 같은 그런 팀플 분명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한번 팀플 경험해 보십시오. 네, 아까 그 마이쮸 얘기를 했었나요? 채팅창에 마이쮸 무슨 맛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마이쮸로 이제 대인관계 쌓기.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무슨 맛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맛 좋아합니다. 네, 혹시 마이쮸 포도 맛 좋아하세요? 네, 사정관님 좋아하시는 거 예. 있으십니까? 네, 마이쮸 관계자분께 협찬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등록금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등록금이 지금 저희가 이제 곧 안내가 본등록할 때 안내가 날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쪽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연계열 쪽은 400만 원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장학금도 많이 지급해주고 있고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실제로 내는 등록금은 그거보다 좀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팀플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고요. OT 세터 이 부분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 CC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네요. 네, CC 캠퍼스 커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CC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할 수 있나요? 본인 아니더라도 뭐 주변이라든지 CC에 대한 장단점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네, 각각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CC를 한 적은 없지만 선배님들께 이렇게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CC를 정말 추천한다라는 선배님도 계셨고 CC를 정말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조언들을 조금 조합해 보면 우선 과 CC는 추천하지 않고 단과대 내에서도 비슷하게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과대 외의 CC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라는 선배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도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하지 말라, 해라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실지 아닐지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단장 지민 학생도 뭐 불편하지만 C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긴 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CC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거 교직이수와 복수전공 병행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작년 웰컴 파티 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희 나라가대 단원 중에 교직이수랑 복수전공을 다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처음에 심리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했고요. 그리고 교직이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3개의 전공을 공부한 건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라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답변을 물어볼까요? 네, 나라가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새내기 멘토링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 박람회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 우리 가홍이 학교 홍보대사입니다. 가홍이도 입시 박람회 운영하는데 나라가대가 같이 운영하는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홍보대사 학생들은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요. 우리 나라가대 학생들은 전국 지역 박람회 작년 같은 경우 한 20개 지역에서 방문을 했었고 그 지역 방문을 통해서 지방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중에서도 지방학생들이 있다면 박람회에 꼭 참여해서 우리 나라가대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교양 수업 추천해 주세요라는 또 질문인데 본인이 들었던 교양 중에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수업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교양, 인간학,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 신입생 사례 발표한 친구들에게 저희 나라가대 단원들이 적극 추천했는데
에브리타임에 검색하시면 유명한 추천 교수님들이 나와요. 추천 교수님을 꼭 찾아보고 수강 신청을 한다라고 이제 모든 단원들이 입을 모아 조언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았지만 교수님들의 스타일을 미리 잘 알아보고 이제 듣게 된다면 굉장히 교양 점수도 잘 딸 수 있고 지루하지 않는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과목 하나를 선택해드려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교양 과목이 미디어 발전과 문화라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발전과 문화, 이 이름부터 벌써 흥미롭죠. 이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UCC도 한번 만들어보고 영상도 제작해보고 그리고 이 지금 미디어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어떤 미디어 매체를 접하고 있는지 그런 미디어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요. 무엇보다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꿀교양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제가 계속 질문을 보고 있는데 장학금과 관련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네, 여러 가지 뭐 교내 장학금도 있고 교회 장학금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게 있을까요? 아예 좀 작년과 달리 지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얘기했어요.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가톨릭 대학교만이 주는 장학금인데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가톨릭 대학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 장학금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 신청한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제 주위의 선배가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여유가 될 때 참여해보고 싶다. 가대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가리라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저는 학과에서 주는 장학금도 각각 학과마다 많다고 들어서 이러한 정보들은 학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민 학생도 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장학금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성적장학금이 가장 성취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학과 생활을 하고 또 자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이 성적장학금 언제든지 아무나 타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 줬는데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점을 따시고 성적 장학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이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백신 장학금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 역시나 병원을 보유한 대학답게 네, 그 백신을 맞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줬는데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많이 장학금 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실시간 Q&A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 진행하는 그 나라가 대와 함께하는 새내기 멘토링 그때 많이 질문해 주시고 네, OT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웰컴 파티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궁금했던 것 중에 뭐 OT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웰컴 파티 진행이 됐는데요. 앞부분은 물론 수험생들을 위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우리 선배들도 같은 노력을 해왔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 정보를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행사 후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좀 있으면 문자가 나갈 겁니다. 네, 그 문자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수 후기를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는 나라가 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 AI 캠프도 있는데 뭐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 학교 AI 캠퍼스 센터에서 1박 2일로 매일 지금 저희가 캠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지금 굉장히 재밌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기들끼리 만나서 1박 2일 동안 AI 캠프 듣고 또 교류의 시간도 가지니까요. 이 행사
네,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하셔가지고 날짜별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일자별로 정해진 전공이 있는데 꼭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청하셔서 1박 2일 동안 좋은 시간 갖고 그리고 입학 전에 학교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수시 합격생을 위한 일정 안내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등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에 대한 부분인데 네, 본등록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등록금 납부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문서 등록만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아직 등록금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정시 합격생들도 같이 등록금 납부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월 7일부터 9일까지 등록금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사항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 날짜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이때 등록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네, 합격했지만 등록 안 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등록금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바로 신입생 OT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가톨릭대학교가 이제 교정별로 나눠져 있는데 각 교정별로 전공 그 OT 일자가 다릅니다. 네, 대면으로 진행하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 성신교정 신학과는 2월 16일부터 17일 진행이 될 거고 관련 안내는 별도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 납부 그때 안내가 나갈 거고요. 네, 성신교정은 2월 22일 수요일에 성신교정에서 진행이 되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 성의교정은 학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 학생들 손 들어주세요. 간호학과 학생들은 2월 22일 수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네, 의예과 학생들 오늘 의예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예과 학생들은 2월 24일 금요일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OT 일정이고요. 이 일자 말고 이제 학생의 나 또는 뭐 기타 또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학과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갈 테니까 그 안내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성심교정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인데요. 네, 시간을 보니까 아침 빨리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등록을 하고 뭐 다양한 공연과 뭐 영상 그리고 뭐 학교 소개, 뭐 선배 특강 다양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교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도 이때 이제 안내를 해줄 텐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품 추첨 이벤트도 있네요. 네, 학교에서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참석해주시고 성신교정하고 성의교정은 별도로 안내가 나갈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입학식인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입학식을 입학 미사로 진행을 합니다. 네, 명동성당에서 진행하는데 이 성당에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천주교가 아닌 학생들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명동성당이 꼭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장소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입학식 미사는 또 굉장히 또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본등록 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 이제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학교에 합격했으니까 학교가 어떤 또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나왔는데 이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네.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갔는데 최근에 다시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학 전까지 시간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여행 갈 때 이제 고려 사항이 있죠. 교통편, 그리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 내가 가는 곳은 안전한지, 가면 재밌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텐데 네, 여러분들 대학 선택할 때도 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격생들도 와 있지만 특히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자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주실 때 이 네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학교 소개에서 들었겠지만 가톨릭대학교는 교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공별로 나눠져 있고 이 세 교정이 하나의 캠퍼스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신학과 해화동 성당 옆에 있고요. 대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도 성신교정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아까 우리 지민 부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속터미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버스가 네, 가톨릭대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성모병원을 보게 되고 그 성모병원 옆에 우리 학교의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인 성심교정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 접경 지역에 있어서 서울의 접근성이 어찌 보면 서울의 외곽에 있는 대학보다도 시내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네, 바로 이 표인데요. 제가 이 표를 직접 그려보면서 우리 학교 성심교정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숫자가 그 역공역이나 소사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부분인데 서울 중심부를 기준으로 다 3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서울 동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 홍대나 신촌 이쪽 그리고 뭐 강남 지역들도 전철로 대부분 30분 안에 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 PT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톨릭 대학교가 김포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철을 짓고 있는데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미 개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져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바로 제주도 학생들이 통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 학생들 있나요? 제주도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육지의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주도 학생 입장에서는 통학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공강 시간에 제주도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공강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공강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공강 시간에 제주도 가서 점심 시간에 고기국수를 먹고 올 수 있는 그게 가능한 대학교가 바로 우리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네, 굉장히 로망이 있죠. 네, 이런 위치가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숙사에 대한 부분 아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병원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진료비 무료에 대한 부분이고 학생만 진료비 무료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가톨릭 대학교 입학하고 나면 재학생들은 진료비가 무료고 학교에 입사 뭐 교수님이나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도 병원 혜택이 있습니다. 네, 뼈를 묻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가톨릭 대학교는 네, 그래서 다양한 학과들에서 병원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 대학생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학생들, 뭐 의생명과학과, 네, 뭐 다양한 학과에서 교수님들 연구비를 많이 받는데 이 부분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많은 국고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고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하고 환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는 민간에서도 저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부금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대학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가 참 믿을 만한 대학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기부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우리 학교가 순위권 안에 들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 학교에 대한 이게 입시 결과로도 이어졌는데요. 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근 10년간의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경쟁률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적성고사를 폐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적성고사가 있으면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경쟁률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대비 지원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시라는 거는 수시 6장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6장을 어디에 쓰냐에 대한 관점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대한 관점인데요. 보시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전국 수험생 중에서 우리 학교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면 2020년을 기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경영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올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교는 거의 2배 가까이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우리 학교 경쟁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즉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가톨릭 대학교가 그만큼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신뢰도가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대학 최초로 대입전형 평가 과정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어느 대학도 이걸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가 유일하게 대입전형을 서류평가, 면접평가, 논술 모든 부분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가톨릭 대학교 입학처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올려드렸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는 게 바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저희 학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 학교에 대한 평판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오고 싶어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 슬로건 나를 찾는 대학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을 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대학으로서 많은 걸 누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저 입학사정관, 저희 입학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찾는 대학이라는 말로 해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하겠는지, 여러분들이 왜 합격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는 학생을 정말 잘 선발하는 대학으로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입학사정관제 시범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 잘 운영하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고교 시절에 희망 진로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학생, 대학 입학 후에 더 성장하여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입학한 학생이니까 즐겁게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즉 오로지 대입만 바라보고 하나의 종목,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오로지 대학만 바라보고 지금 달렸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월드컵 축구라는 종목에서는 순위가 명확하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30위가 안에 드느냐 16강 안에 드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어고등학교는 월드컵처럼 지금 하나의 종목만 갖고 달려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하나의 종목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종목, 즉 올림픽과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해서 각자의 전공이라는 그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봤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서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각자의 올림픽, 각자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더 성장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채팅창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총괄해 주신 우리 남지수 사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 준비하느라 소고해 준 나라가대 친구들 단장 부단장이 대표로 신입생과 수험생에 한마디 하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긴 시간 동안 웰컴 파티를 참여해주신 수험생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새내기의 마음을 품고 웰컴 파티를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어떤 전공 공부를 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지금 1년을 보낸 것에 반해 반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정말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신입생 여러분들과 수험생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기대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이라는 큰 세계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20대를 아름답게 채울 수 있도록 찬란한 대학생활을 보내시기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부단장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앞에 사정관님과 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나 아니면 변호사, 검사 등 다양한 꿈이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검사, 의사, 변호사는 명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동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그런 주도적인 인재로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톨릭 대학교에서 진정 나를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행사가 전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 나라가대 단원 예림님과 현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 스태프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지금 얘기하신 분은 교수님이 아닙니다. 네, 나라가대 부단장 2학년 재학생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진로진학 정보공유 세미나와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